기운이 대지를 부드럽게 감싸고 아련히 피어오르는 흙내음에 잠시 잊혔던 봄의 오감이 깨어납니다. 말랐던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고 파릇한 새싹이 돋는 생명의 시작을 마주하면서 이 놀라운 자연의 경이로움에 어김없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안녕하세요. 강릉 하슬라디오입니다. 3월에는 겨울잠을 자고 있던 개구리와 벌레들이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경칩과 겨울 동안 짧았던 낮이 점차 길어져 낮과 밤이 같아지는 춘분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달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할 강릉 하슬라디오 이야기 톡톡 그 세 번째 이야기는 입학과 신학기 그리고 추억의 라디오입니다. 먼저 함께할 멤버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전하는 클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릉에서 행복한 에비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앙송으로 행복한 세상을 노래하는 양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릉을 사랑하는 동쪽 숲입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예쁘고 고운 새로운 목소리가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3월부터 강릉 하슬라디오에 합류하신 클라라님이에요. 하슬라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의 기운과 함께 찾아온 저는 클라라입니다. 하슬 라디오에 합류하는 3월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 세 분의 DJ분들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들께 즐겁고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뵐게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봄의 기운과 함께 오신다고 하신 클라라님 엄청 기다렸어요. 감사해요. 저도 엄청 기다렸어요. 네. 네, 이번에 강릉과 삼척, 동해, 울진의 산불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이번과 유사한 산불이 2000년에도 있었죠. 그렇죠. 2005년에는 양양 산불로 천년 고찰 낙산사가 일부 소실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보신 이재민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루빨리 복구되어 모두 편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정말 그러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2월의 정월 대보름과 졸업 시즌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저도 나름 오곡밥도 먹고 나물도 먹고요. 부럼도 깨고 잘 지냈습니다. 저는 올해도 오곡밥 못 먹고 지나가나 했는데 이런. 하슬라디오가 가져다준 행운처럼 친한 동생의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정월대보름 깜짝 선물로 든든하고 맛있는 오곡밥이랑 나물 반찬을 실컷 먹었어요. 좋으셨겠어요. 네. 네, 2월에 대보름과 졸업에 대한 방송 후 댓글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 직접 연락 주셔서 격려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와. 네, 아직 모든 것이 부족함에도 큰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특히 국악 나무늘보님의 댓글이 정말 궁금했어요. 아, 그 큰오빠 눈썹이 하얗게 되었다는 그 사연이요? 네, 네, 네. 뻥 아니고 진짜라시던데 검은색으로 돌아오셨겠죠? 국악 나무늘보님 제 친구인데요. 아, 그 친구 거짓말 잘 못하니까 아마 진짜일걸요? 믿거나 말거나 말죠. 그러겠죠. 갑툭튀한 노래에 깜놀하셨다는 마리강님 댓글도 있습니다. 사실 졸업 노래를 부르기로 했지만 잘 될까 걱정도 많았죠. 저도요. 막상 부르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졸업식 생각도 네, 나고요. 많이 네. 좋았어요. 네, 청취자 입장에서 들었는데 세 분의 졸업식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아, 네.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요. 네. 다시 한번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강릉 이야기 톡톡 3월에 3이라는 숫자가 동양과 서양 모두에서 완전수로 이해된다 합니다. 숫자 1과 2가 합쳐진 숫자로 음과 양이 합쳐진 완전수라고 해요. 예, 완전수 3이 새로운 차원의 개념을 연다는 뜻도 담고 있겠죠. 3월이 입학과 신학기 시즌인 것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입학과 신학기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네. 네. 우선 입학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저는 입학이 마치 오페라 같아요. 아, 1막이 내리고 2막이 올라가듯 삶의 과정이 중간중간 매듭지어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정말 그러네요. 초등학교 입학은 사회생활에 첫 발을 떼는 셈이니까요. 네. 맞아요. 태어나서 처음 말이에요. 그렇죠. 예, 물론 유치원도 있기는 하지만 예, 부모 형제 관계에서 친구, 선생님 등등 가족이 아닌 남이라는 낯선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는 과정이죠. 네, 저는 새로운 환경과 사람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어서 그런지 아, 네. 며칠 전부터 걱정이 한가득이었거든요. 막상 적응하면 신나는 학교 생활인데 말이죠. 맞아요. 네, 그렇죠. 입학 관련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을까요? 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저희 집 큰아이가 처음 유치원에 가던 날이 아직도 너무너무도 생생한데요. 아이가 5살 되던 해 처음 유치원을 갔어요. 친정이 부산인데 강릉으로 시집 와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육아를 하며 참 힘들었어요. 아, 그러겠겠어요. 힘드셨겠다. 친정이 가까우면 왜 잠깐이라도 아이를 맡길 수 있잖아요. 맞아요. 심리적으로 의지도 되고요. 클라라님 정말 힘드셨겠는데요? 네, 전업주부로 아이를 키울 때라 아이랑 24시간 365일을 함께 하다 보니 제 개인적인 시간은 단 1분 1초도 없는 거죠. 그러다 아이가 처음 유치원에 가던 날 아이는 엄마와 떨어지는 게 불안해서인지 그렇게 하염없이 우는데 그렇죠. 네. 생전 처음 이별이라고 느꼈을 테니까요. 맞아요. 네. 한편으로는 그래서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돌아서는 제 발걸음에 저 스스로도 흠칫 놀랐어요. 아니 왜요? 사실 저도 모르게 네. 어릴 적 너무 신이 나면 왜 하늘을 날 것 같은 발걸음 아시죠? 그거 저 알죠, 저희들. 네, 그때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란 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거든요. 아, 그러니까 육아에서 일부 해방됐다는 그 느낌이요? 네, 맞아요. 아니, 아이 키우는 건 정말 참 고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덧 그 아이는 고3이 되었는데요. 아, 여전히 그날의 발걸음이 잊혀지질 않네요. 당시에는 육아가 참 힘들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언제 이렇게 빨리 컸나 하는 아쉬움과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셨구나. 저는 사실 입학은 매번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집이 시골이다 보니까 학교를 각각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거든요. 아, 초등학교는 걸어서 30분, 아유, 중학교는 버스로 50분, 아유, 이건 다 네. 고등학교는 버스로 1시간 넘게 걸린 우와. 곳이었는데 그렇군요. 등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고등학교 때는 아예 친구랑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시골 아이가 일찍 유학 생활을 했던 셈이죠. 그러네요. 네.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어요. 자취를 진짜 정말 일찍 시작하셨는데 초등학교 때 추억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있죠. 네. 초등학교 입학 때는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가방을 메고 학교 갈 생각을 하다 보니까 들떠서 몇 번이나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가방 안에 들어있던 필통, 노트들을 꺼내보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문구류들이 참 귀했잖아요. 맞아요. 그쵸. 연필 깎아서 쓰려면 연필 깎는 칼이 필수였는데 몽당 연필이 될 때까지 썼던 기억 모두 있으시죠? 그럼요. 네. 그렇죠. 그땐 모나미 볼펜 껍데기에 몽당 연필을 끼웠었던 기억이 나요. 그거 아세요? 뭐요? 인터넷에서 연필 깍지로 찾아보면 이 도구들이 나와요. 아, 어머, 그래요? 옛날엔 다 쓴 볼펜 재활용이었는데 몽당 연필을 보기 힘든 요즘에도 그런 도구가 있다고 하니 궁금한데요. 그러시죠? 몽당 연필 감성이 그리워서 고급부터 일반까지 사용해 봤어요. 와. 고급에다 일반 그런 것들 다 있나 보죠. 네. 요즘은 양순이님 중학교 네. 다닐 때는 어떠셨어요?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재밌었죠. 들어보실래요? 네. 중학교 때는 버스 타고 등교하던 기억이 가장 많거든요. 버스 안이 그때 정말 콩나무실이었거든요. 맞아요. 우리 집보다 더 먼 곳에서 출발한 버스가 이미 학생들로 가득해서 도착했는데 버스에 오르는 순간 버스 안내양이 뒤에서 마구 밀어붙이면서 구겨 넣듯이 했어요. 그럴 때 안내양이 그렇죠. 버스를 탕탕 두드리면서 오라이라고 크게 소리 질렀거든요. 와, 맞아요, 맞아요. 오라이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런 정겨운 소리네요. 아, 에비타님 그게 아니고 어? 오라이 이렇게 했다고요. 오라.
저도 비슷한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럴 경우 기사님이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다가 오른쪽으로 확 꺾으면 어, 안내양이 온몸으로 버스 안으로 밀어넣었어요. 안에서 다 쓰러져. 네, 아팠을 절묘하게 것 타이밍을 맞춰서 같아요. 결코 닿지 못할 것 같은 분이 철컥하고 다치더라니까요. 그러셨군요. 신기했어요. 와. 네, 자 그럼 이제 신학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네, 신학기가 되면 같은 반이었던 친구와 헤어지고 새로운 친구와 사귀게 되는데요. 만남은 이별을 전제하고 이별은 새로운 만남을 견인하고 어쩌면 철학적인 삶의 의미들을 배워가는 과정을 겪는 거죠. 그래요? 저는 철학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아, 반편성과 동시에 두 가지 수치심을 느껴야 했거든요. 어떤 수치심이요? 뭐길래 수치심까지죠? 하나는 제 이름을 처음 알게 된 친구들의 반응. 아. 그리고요. 또 하나는 앉은 자리를 정해야 하는 키재기였어요. 아, 그렇죠. 쭉 일렬로 서서 선생님께서 조정하셨죠. 아, 맞죠. 네. 제 이름이 임신애잖아요. 네. 성과 이름의 첫 글자 임신이라는 이 말 때문에 어머나. 교실이 금세 웃음바다가 되기 일쑤여서 새학년 첫날이 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러게요. 아, 솔직히 네. 선생님 성함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도 사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아, 네, 제 이름이 참 그렇죠. 네, 제가 2학년 때 38번이었어요. 그래서 네. 3학년 때 이제 키젤 때 딱 중간쯤 가서 섰거든요.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넌 작은 애가 왜 거기 있니? 하시면서 쭉 내려서 네. 결국 제가 5번이 됐잖아요. 어머나. 저는 이런- 1, 2번이었는데 결국 제 네.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아, 네. 이젠 소중한 추억이기도 하시고요. 네네, 그렇죠. 네. 네. 우리 멤버는 모두 국민학교 졸업하셨죠? 네. 네. 국민학교라는 이름이 일제 잔재라고 해서 1995년에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네, 무려 1941년부터 54년간 사용했어요. 54년이나요? 네. 와. 해방 후에 굳이 왜 바꾸지 않고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또 왜 1995년엔 왜 바꿨을까요? 네, 그것이 원래 이름이 소학교였대요. 그걸 총독부가 식민지 교육을 목적으로 국민학교로 바꿨고 해방 후 1949년에 새로 시행된 교육법에 바꾸지 않고 그대로 썼다네요. 그럼 그렇게 바꾼 이유가 있나요? 네, 1995년 재임한 대통령이 고 김영삼 대통령이세요. 네. 당시 조선 총독부였던 건물을 폭파 해체했잖아요. 그 덕분에 광화문이 훤해졌죠. 그렇죠. 예, 중간을 가로막던 건물이 없어져서 당시 일제 청산이라는 의미에서 큰 획을 그었던 일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 아마도 일제 청산이라는 의미로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나 싶네요. 네, 그런 것 같죠. 네. 예, 3월은 우리 민족사에도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우리 독립만세 운동을 기념하는 3.1절이 있으니까요. 네. 혹시 그럼 이번 103주년 3.1절 기념식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전 그때 독립선언문 낭독하는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요. 첼로 선율의 독립유공자 후손,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수어로도 함께 낭독한 독립선언문에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네.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고 네. 싶더라니까요. 외국 분들의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었는데요. 특히 일본말로 읽혀지는 독립선언문은 더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그랬죠. 예, 네. 맞아요. 재밌게 딱 읽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입학과 관련된 이야기가 대한독립 만세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자, 그럼 과거와 현재 학급 인원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네. 과거 우리 어린 시절과 비교해서 지금 많이 변한 것이 학급당 인원수예요. 저는 베이비붐 세대라 당시 서울의 국민학교 시절에 한 반이 무려 70명 가까이 되었어요. 그러시군요. 예, 그것도 오전 오후반을 나눠서요. 와, 정말, 네, 정말 대단하네요. 그때는 학생 수가 참 많았어요. 많았죠. 네, 저희 고등학교 때도 50명씩 12반까지 있었거든요. 아하. 지금은 학생 수가 적어져서 반 수도 줄어들고
학생 수도 한 반에 20명 정도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걱정이죠. 제가 사실 전해드린 얘기인데 남편이 다니던 초등학교는 이미 폐교가 되었고요. 그 근처에 다른 초등학교는 올해 입학생이 단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시골에 있던 분교들이 벌써 폐교하고 임대해서 여러 시설로 활용되고 네. 있대요. 네.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참 큰 문제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 요즘엔 어린아이 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어렵게 어린아이들하고 마주하면 그저 반갑고 귀엽고 또 감사해요. 네. 그쵸? 그러니까 정말 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루빨리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데 걱정 없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맞아요. 그렇게 네. 돼야죠. 음. 중학교부터는 교복과 모자를 쓰고 가슴에 명찰을 달았는데 이름 위에 학년, 반, 고유번호가 새겨졌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주로 번호로 부르셨던 기억이네요. 네, 저는 이름에서 성이 히읗이다 보니까 거의 끝번호인 경우가 대다수였거든요. 선생님들의 단골 멘트 기억나시나요? 끝번호 해봐. 정말 싫었던 기억이 있었네요. 끝번호를 많이 부르신 선생님이셨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날 날짜, 네. 예를 들면 15일이면 15번, 오죽하면 내 번호인 날이면 바짝 긴장했다니까요. 아,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았다고 앞에 있는 사람 먼저 시키는 선생님 때문에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는데. 네. 다들 기억이 네. 네. 다 있으세요. 음. 사실 당시 중고등학교 교복도 일제 잔재였잖아요. 맞아요. 예, 제가 2006년에 일본에 논문 발표하러 학회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학회에서 본 모습에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 왜요? 네, 학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남자는 흰 와이셔츠에 정장 상하이와 넥타이까지 전부 검은색이고요. 음. 예, 여성은 전부 흰 블라우스에 검은 긴 치마로 통일돼 있는 거예요. 오, 그랬군요. 그래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마치 교복처럼 통일된 거예요. 딱딱해요. 너무. 그러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한꺼번에 한 무리로 이동하는데 설득하더라니까요. 이런 것이 일본의 창의성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하고 동료하고 2명이 참석했거든요. 그때 우리 둘만 복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게요. 눈에 그러니 딱 그거 띄셨겠다. 참 정말 네. 처신하기 어렵더라고요. 네. 미리 알았으면 준비했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그래도 다른 복장이시길 잘한 것 같아요. 모두 다 그러게요. 검은색, 네. 흰색이면 너무 창의적이지 않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네. 예. 네, 지금까지 입학과 신학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시대가 흐르면서 많은 변화가 느껴지는 시간이었네요. 네.